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네가 뭐가 돼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겠죠? 사업을 할 건데, 자, 무슨 사업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행 사업 하셔야 돼요. 은행원이 되는 게 아니야. 승환은행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뭐 5대 은행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자 이제 다시 또 이런 것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 소비자란 말이야. 국민이라고 하자. 니들 돈 생기면 여기다 집어넣지. 뭐 믿고 집어넣어? 이자 주니까? 야, 그러면 너 내가 이자 10%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라고 했어. 지금 중요해. 내가 10% 줄 테니까 은행은 지금 1%, 1.5% 준다고 치자. 내가 10% 줄게. 나한테 맡겨. 네 돈. 자, 이때 니들 무슨 생각 들어? 왜 내가 왜? 여기까지 됐어? 내가 너를 뭘 믿고. 네가 네 돈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망하면 넌 뭐 되는 거야? 세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신뢰. 그러면 좋아. 네가 다시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네가 이제 은행을 차릴 거야. 아, 안 되겠어. 내가 왜 사람들 나한테 돈을 안 맡기지? 나 잘 불려가지고 이자 잘해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신뢰의 기준이 뭔 거야? 요 공식이야. 요 공식을 넘어서는 8% 이상이 돼야지 널 신뢰한다야. 너 조직, 네 은행을 신뢰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때 나오는 말을 한번 봐봐. 자기 자본이지. 신뢰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니들이 나를 믿는다는 건, 나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한테 1000만 원씩, 자, 예금 좀 맡겨봐봐, 얘들아. 그러면 맡기냐? 2천만 원, 나 100만 원 홀라당 날려먹고 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전 재산이 100조가 있어. 1000만 원 맡겨.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 이 새끼 망하지 않겠는데?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자본이 크면 클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야?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할게. 네가 은행을 할 때 네 자기 자본, 은행이라고 하는 건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필요해? 그 사람들 돈을 굴릴 수 있을 만큼의 덩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웬만한 대기업 갑부들도 안 된다고 이거. 그러하니까 돈을 투자를 받는 거야. 빌리는 거야. 부채, 빚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8조가 있고 여기에는 몇 조? 100조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되니? 이러면 이제 은행 차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빚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 차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니? 이 정도 돼야지 끼워주겠다. 그럼 기존에 이제 은행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사람들이. 은행을 차리는 국민은행도 있고, 미국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막 시티은행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국제사회잖아. 지금 여기서 국제사회. 새롭게 은행을 만들 때 뭐 해야 된다? 너가 기준을 충족해야지 우리 은행에 끼워줄게. 은행권으로. 은행권이라고 하는 것 올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됐지? 끼워줄게 라고 하는 그 비율이 이제 금융권에 끼워주는 게 8%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 지문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문단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끊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 이야기해요? 조약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 이야기했어요? 국제관습법 이야기했어요. 그럼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다른 점은 일단 뭐예요? 여기 세 줄 문장에서. 조약에서는 명시적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약 체결을 안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라는 거는 명시적이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냥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서 지키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지켜야 되는 거구나. 명시적이진 않은데 지켜야 되는 거고. 라고 했던 보편적인 규범이에요. 규범은 지키는 거잖아. 반면에 이제 본격적인 화제가 여기서 들어가죠.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죠. 특히 경제 관련 국제기구 여기 국제결제은행산하 바젤위원회죠. 여기가 구체화되는 거죠.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지문의 메인 화제인 BIS 비율 규제가 되는 거지. BIS 비율 규제의 특징은 뭐예요? 권고죠. 권고가 뭐예요? 이러면 좋겠다 라는 거지. 하지만 그걸 어겼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 그거 어겼다고 해서 너 있으면 퇴출이야. 안 돼. 이렇게 강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지.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돼. 지켜. 이게. 그럼 호성랜드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호성랜드에 승환은행이 있어. 쥐뿔도 아닌 거잖아. 바젤위원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어. 하지도 않았지만 승한은행은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지키려고 한다 이거야.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려고 한다고. 왜 그래야지? 5문단 가봐요.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 뭐합니다? 믿을만합니다 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나 믿어라. 국제시장 나 은행
좋은 은행이다. 안 망한다. 괜찮다. 요거지. 요 이야기가 이제 요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된단 말이야. 요거 됐어? 다시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키래요? 안 지키래요? 그러면 안 했죠? 아니, 지키면 좋겠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지켜버리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그래야지 나를 인정해주니까. 그러니 10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이 소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뭐지? 말랑말랑한 법이지.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 구속이 없지만 지키는 거죠. 없지만 지키는 거야. 구속이 없지만 지킨다라는 얘기는 BIS 회원국인 거예요? 회원국이 아닌 거예요? 회원국이 아닌 거죠. 여러분, 회원국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회원국은 지켜야죠. 회원국은 회원이 됐는데. 근데 회원국이 아니지만은 지킨다 라는 걸 찾아오세요. 회원국 아닌데 지킨다. 어디 있어요? 회원국 아닌데 지킨다. 회원이 아닌데 지킨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회원인 거로 들어가면 안 돼. 답을 만들어야 돼. 이건 회원이 아니지만 지키는 현실인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는 거야. 왜? 난 이런 은행이다 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저게 뭐가 은행이야? 저 은행 취급해주지 말자. 왕따 된다고. 국제사회에서. 이름만 은행인 거야. 아무도 안 껴주는. 그래서 회원국 아니지만은 지킨다 라는 거. 회원국은 무조건 지켜야죠. 회원국이니까요. 6문단 여기 봐.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제정했다. 그 헌장에는 회원들에게는 바젤 기준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라고 돼 있지. 회원국은 의무야. 지켜야 돼. 의무가 뭐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감독 권한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회원국이 아닌 바젤 기준 100개가 넘는 국가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 여기도 봐.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했을 때 니들 무슨 생각해야 돼? 28개국만 회원인데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72 플러스 알파의 비회원국이 지키네 라는 게 요 의미라고. 말랑말랑한 법. 요거를 이제 크게 잘 봐달라 라는 이야기였다요. 11번요. 몇 번이에요? 야, 발을 들이지 못해. 어디에 발을 들이지 못해?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게 바젤위원회에 가입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국제금융시장에서 네가 무슨 은행이냐 라고 하여 11번 3번이죠. 바젤위원회에 가입 못하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취급 안 해준다 이거예요. 국민은행이 만약에 8%가 안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국민페이가 KB페이 안 된다고. 안 취급 안 해준다고. 닌 대한민국 내에서만 써라. 우리는 널 취급해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 여기지?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지옥의 길을 한번 겪었을 것이야. 자, 여기서 식이 나와요. 식이 나오면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글 못 읽어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 식과 함께 계속 놀아가야 돼. 놀아줘야 돼. 일단, 잘 봐봐. 메인 포인트. 우리가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돌아가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즉 다시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얼추 자꾸 느끼셔야 돼요. 글 읽다가 글에 메모리 돼요. 메모리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너는 이미 털려 있어. 네 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글자 활자만 읽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활자는 읽어요. 이거 주면 다 읽어요.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다 읽어요. 근데 걔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잖아. 그 상태. 너가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메모리 되면은. 그러다가 메모리 됐다가 항상 리프레시가 일어나야 되거든. 리프레시가 뭐예요 이제? 정신을 차린다라는 얘기야. 이거 여기 이야기구나. 정신을 차려줘야 돼. 다시 봐. 어디에 어떻게 메모리 되는지 봐봐. 여기에서는 정신이 그나마 있다고. 여기서 자기 자본은 들어갔지. 그럼 네 시선이 어디야? 여기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됐대. 그 다음 위험 가중 자산은 들어갔지. 그럼 여기서 어디인 거야? 여기 들어갔지. 보유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대. 위험 가중치는 들어갔지. 아직 이 밑에 이야기지.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채는 자산 유형에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대. 이후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대.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을 지금 이미 거의 절반쯤 정신 나갔어. 하지만 뭐는 해야 돼? 지금 아직 어디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모. 밑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건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이후의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 아래 이야기하지. 그럼 리프레시는 어디에서 돼야 되겠니 얘들아? 여기가 올라올 때 아이쿠 하고 위구나를 찾아가야 된다고. 어디까지가 밑에 이야기만 죽어라 계속 한 거야. 지금 여기 계속 밑에 이야기만 죽어라 하고 있다고. 어딨어? 여기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이라는 이 말이 나왔을 때
자기 자본이 뭐지? 아, 여기 있네. 이제 위에 들어갔다고. 자기 자본. 여기까지 자기 자본이란 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본이란 말이 하고 리프레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자문단에서 마지나우소는 이렇게 돼. 자기 자본 자꾸 보이지 이제. 자기 자본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기 자본이 분자에 있다라는 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서 바젤 3 협약이 됐어. 바젤 3 협약이 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해서 이 문단 공식 바로 밑에 그래야 확인해야 돼. 아 맞다. 선생님 매번 얘기하잖아. 아 맞다. 자기 자본에는 3개가 있었는데 A와 B와 C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날아갔구나? C가 날아갔구나. 그러면 A, B가 있구나. 나갔구나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A는 뭐가 되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보게 돼. 다시 봐야 돼. A가 뭐야 이제? 기본 자본이라고 돼 있고 B는 뭐야? 보완 자본이라고 돼 있지. 그게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왜냐면은 여기 읽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봤어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봤어요. 봤지만 이게 기억에는 없어요. 이제 흐려진다고. 왜? 여기 읽으면서 메모리 되니까. 그게 있었나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보면은 하고 여기서 잡기 시작해야 돼. 그 다음 다시. 그러니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 뭐예요? A죠. 위험 가중 자산은 이제 들어오잖아. 분모제는 분모 밑에 거에 대한 A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자기 자본이 좋기를 원하는 거야.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했다고. 어디에서? 바젤 3 협약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A의 비율이 최소 6%라. 너 기본 자본하고 보완 자본하고 다르지 지금? 이 글에서 다르지? 다른 거 구별했어 안 했어? 보완 자본은 B야. 기본 자본은 A야. 바젤 3 협약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A가 6%인 거야. 곱하기 100이 9번. 표 다시 봐. 표가 이렇게 보여야 돼.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보여야 돼. 아 이거 뭐랑 똑같네 아까. 거기 식이랑 똑같이 생겼네. 위험 가중 자산 분의 자기 자본이지. 그런데 자기 자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러면 1번하고 5번하고 볼게. 가분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가분행이 공시의 BIS 비율 몇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 2개 더하라 그러지. 이만큼을. 이거 다 더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에는 몇이야? 1000이지. 위에는 몇이야? 110이지.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얘는 몇 프로야? 11%지. 11%는 몇 프로보다? 8%보다 높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된다고. 바젤 3 협약이지. 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야? 좀 전에 봤던데 아직 중간에 안 봤어. 그냥 이것만 먼저 봐.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야? 뭐가 6%야? A가 위험 가중 자산 분의 A가 6%보다 커야 되지. 뭐라고? A라고 요번에. 자, 가분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지. 그 말은 뭐야? 밑에가 그대로란 얘기지.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했어. B를 10억 원 증액했어. B. 공식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 필요 없다고. 이거 틀렸다고. 그냥 이상한데 생각해야 돼. 이 왜 나오지? B 이거 왜 나오지? B가 왜 나오고 있지? 뭐가 중요한 거야? A랑 B랑 뭐 못해서 그냥 단순하죠. 구별이 안 된 거죠. 기본 자본하고 A와 보완 자본 B는 뭐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다른 거지. 야, 구별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거든? 구별 왜 안 됐어? 방법을 다 얘기해줬어. 어디가 문제였다고? 여기에서 아맞다를 하면서 앞으로 리프레시를 해서 가면은 이제 이거 다른 건가 보네? 라고 구별이 되기 시작해.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뭉개진 상태야. 뭉개진 상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요 안에 내용을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위험 가중 자산이야. 잘 보자. 자산. 보유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산은. 근데 그 각 자산이 지금 이 글에는 어디에서 돈 빌린 거랑 어디에서 돈 빌린 게 있어. 국가에서 돈 빌린 채권이랑 회사에서 돈 빌린 회사채가 있어. OECD 국가의 국채는 0%를 반영을 하고 회사채에는 100%를 여기도 요 포인트 요거야. 획일적으로 부과됐어. 다 똑같이 했어. 지금은 BIS 비율 몇이야? 1이라고 1. 바젤 협약 1협약이야. 1협약의 특징이 여기야. 그랬는데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위험만 반영을 했던 거예요? 신용 위험만 반영해왔던 거잖아. 신용 위험. 근데 이번에는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되잖아. 시장 위험.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괄호 해볼게.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더하기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가 된 거야. 자, 다시 표 봐. 뒤에 표 봐. 9번 표 봐.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하고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요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여기가 여긴 거야. 그 두 개는 뭐 하다? 다른 거고 그걸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지? 다시 들어가자. 지문에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그럼 뭐야? A야 B야? 요번에는 또 똑같은 거야. 이것도 A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B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A와 달리 B는 이라고 하면서 A, B를 구별을 해내는 거. 각인해서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글을 읽을 때. 아, A랑 B는 다르다. A, B는 여러 개가 되잖아. 근데 A, B는 다르잖아. 두 개가 있고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대. 이거는 선택 가능했대. 그게 바젤 1 협약이야. 그럼 바젤 1 협약의 최종본은 뭐야?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더하기 보완 자본 더하기 단기 후순위 채무가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 더하기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더하기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바뀐 거죠. 맞죠? 근데 원래는 뭐는 없었어. 시장 위험 B는 없었어. 근데 이후에 요거가 커져서 만든 거야. 그 다음 바젤 1 협약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바젤 2 협약으로 가자고. 바젤 2 협약은 도대체 어디가 바뀐 거예요? 위험 가중치가 어떻게 됐어? 여기죠.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라는 얘기죠. 여기는 어디랑 대응하는 부분이야? 획일적이랑 획일적이지 않다가 되는 거지. 숫자가 나오니까는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다시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이니까 이건 A야 B야? 위에서 가지고 A지. 신용위험은 A, 시장위험은 B라고. 그 다음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에 다시 또 뭐가 있다고?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다. 그럼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소문자 A와 소문자 B로 또 나누면 돼. 말을 자꾸 나눠 가라고. 구별을 해 나가라고. 그 다음 표준모형에서는 표준모형은 작은 a죠. 표준모형은 결국 뭐야? 대문자 A-A라고. 대문자 A는 뭘 얘기하는 거야? 신용위험. 대문자 B는 뭐야? 시장위험. 소문자 A는 뭐야? 신용위험에서 표준모형. 소문자 B는 뭐야? A-B는 신용위험에서 내부모형. 이렇게 구별하는 거라고. 구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니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몰라.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정보를 구별해가면서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수능 출제자가 그거를 알고 내는 거라고 이거. 니한테 이거 다 이해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가 정보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 내가 볼게 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표준 모형에서는 이렇게 위험 가중치를 구별했어요.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 지진술이잖아요.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이 있어. 회사한테 100억 빌렸어. 근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이제 20%야. 그러면 네 위험 가중 자산 중에서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됐어. 얼추 그냥 뭐 하면 되네 얘들아? 100에 20% 곱하면 되네? 라는 얘기지. 그 다음 내부 모형은 했을 때 뭐만 정신 차려? 살짝 여기서 이 순간도 작은 리프레시가 일어나야죠. 작은 리프레시. 이거 어디다? 소문자 B다 이번에는. 자 여기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케이. 뭐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지? 공통점이지? 야, 공통점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되네?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이 있다? 바젤 1의 대문자 B와 바젤 2의 대문자 A-소문자 B가 공통점이 있다. 라는 정도만 놔둬. 야, 이거 공통점이네? 희한하네. 그러니 8번 문제가 이거란 말이야.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문자 B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방금 우리가 녹색을 친 거죠. 있는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가 뭐였어요? 대문자 A-소문자 B 즉 무슨 모형이었죠? 내부 모형이 있네. 맞네.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잡아두고 이제 다 봐줄게. 나머지들도. 자, 다시 돌아와봐.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나왔을 때 아주 제일 크게 빠져나간 거야. 아 맞다. 공식에 지금까지 어디에서만 놀았고 분모에서만 놀았고 이제 분자까지 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야 10% 하십시오. 지금 8% 안 됩니다. 다 망할 것 같아요. 10% 하십시오. 자기 자본 더 많이 확보하시라고.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한 은행이 믿는 은행이지. 돈이 더 많은 튼튼한 은행인 거야. 자, 요까지
되었어.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이거는 BIS 1에서 2에서 3으로 가서 국제자금에서 그 규범성은 뭐야? 이걸 다 지킨다. 라는 이야기였어. 요건 쉬워. 7번도 쉬워야 돼, 얘들아. 딱딱한 법은 신뢰가 법적 구성력 이거 뭐야? 말랑이죠. 딱딱한 법은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보다는 틀린 거예요. 3번. 자, 이제 8번, 9번 나머지 선지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야. 1번 틀렸어. 왜 틀렸어? 획일이야. 획일이야. 지금 문제에서 애초에 바젤 며칠에 1이라 그러지. 1에서는 회사채는 그냥 획일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지든 이 새끼는 뭐 하든 그냥 몇 프로야? 100%예요.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변동하지 않습니다. 바젤 1에서는. 그 다음 이제 바젤 2죠. 바젤 2에서 동일하지 않아. 어디 나와 있어? 맨 마지막. 자문단 마지막에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 선생님. 8% 위기 상황이야. 8% 말고 10%씩 하십시오.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3번 생각해보자. 바젤 2니까 국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 150이지. 회사채는 어디에서 20에서 150이지. 그러면 BIS 비율이 항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이건 그냥 계산 안 해도 돼. 이게 되나? 왜? 국채인데 몇 프로짜리 국채가 있을 수 있고 10%짜리 국채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채가 국채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 100%짜리 회사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막 상대적으로 막 바뀔 수 있다고, 이게. 무조건 국채라고 더 낮다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항상 높아지고 항상 낮아지는 건 무조건 아니겠죠. 그 다음 다시 여기도 또 여기서 왔단 말이야, 얘들아. 이게 보완 자본이 아까 뭐야? 내가 파란색 B라고 쓴 거잖아. 자, 바젤 3 협약은 포인트는 뭐였어요, 얘들아?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위가 자본의 A가 6%인 거지. 근데 보완 자본이 최소 2%라는 거는 B가 2%라는 얘기잖아. 그럼 BIS 비율 규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완된 BIS 비율 규제는 이거란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A 더하기 B라고 해요. C는 뺐으니까. 선생님, A 더하기 B가 8%라면 네? 보완 자본이 최소 2%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보완 자본이 1%고 A가 7%면 8% 됐네, 이건.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최소 뭐가 했어? BIS 비율 규제는 뭐였어? 8%도 넘어야 되고. 이해되니? 다시 위험 가중 자산 분의 A 더하기 B가 8%도 넘어야 되고 2는 뭐예요? 위험 가중 자산 분의 A가 6%보다 넘어야 되는 게 바젤 3 협약의 조건이야.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동시에. 네. 그랬을 때 이게 1이라도 B가 1이라도 최소 2% 말고요. 1%면 최소 2% 안 된 거잖아. 1이라도 요 두 개 충족이 가능하죠. 그쵸. 뭐 하면 돼요? 7 때리면 되잖아요, 지금. 8 때려도 되잖아요. 되니? 그러니 보완자본 최소 2% 되어야 라는 말은 할 수 없다고. 이건 상관없음이야. 보완자본이 나오게 되면. 2번 선지는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잘 이해해볼게, 얘들아.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이지. 50이랬어. 여기에서 여기로 50이 된 거야. 그럼 X 곱하기 50이 300이야. 그럼 X 몇이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600억이야. 맨 처음에. 근데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야. 그러면 이게 300이 아니라 몇으로 바뀌어? 120으로 바뀌어. 그러면 너무 어렵게 하지 마. 분모가 작아졌잖아. 그러면 BIS 비율이 높아진다고. 밑에가 작아지니까 전체가 커진다고. 그렇게 푸는 거야, 이 선지는. 그 다음 갑은행 여기에서 이런 센스, 언어 센스, 수학적 센스가 아니야. 국어와 관련된 수 센스가 있어. 간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 들어간단 말이야. 실제 규모가 이때 이제 센스로 들어가는 거야. 실제 규모는 얘는 600억이잖아. 그럼 국채는 뭐 하라고? 1000억을 때리라고. 얘는 크게. 네가 수로서 내기를 하는 거야, 이건. 그렇다면은 위험 가중치는 1000에서 어떻게 하면 30대요? 30%죠. 지금 얘는 몇 프로 땡겼어요? 국채는 30은 회사채 50보다 낫다. 맞네. 이렇게 1000은 30은 50보다 낫다. 맞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 바젤 1 협약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했어. 그러면 회사채는 몇 프로 반영된다고? 100%란 말이에요. 100%란 얘기는 600억 그대로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요.